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팍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울예대 촬영실기 어떻게 완파할 것이냐,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다고 했었죠? 그쵸,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넘어왔습니다. 서울예대 촬영실기 기출문제 모조리 공개했어요. 모조리 공개했어. 자, 2015학년도까지 기출문제 실외에서 촬영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옛날 일이라 굳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쭉쭉 여러분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겠지만 15년도부터 이렇게 19학년도 왼쪽에 있는 모든 란까지 보시면 바닥과 벽이요, 굉장히 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제 또한 뭐 행복이 가득한 집, 뭐 풍경, 그 다음에 뭐 입체와 평면의 구성, 뭐 들어만 봐도 공간 연출, 들어만 봐도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2019학년도 맨 밑에 수시 보면은 점선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형의 어떤 어법들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019학년도 정시 기출문제, 여기도 이제 기형적 바닥과 벽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공간 6컷, 이때는 좀 6컷씩 찍다가 2020학년도 수시부터 검은 바닥 흰 배경, 배경이 상당히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 또한 조형적인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점선면을 촬영하라 주제 컷 6컷, 20학년도 정시에선 원근감 6컷, 바닥이 또 단순하고, 2021학년도 수시 어떻게 형태와 배경 공간을 활용해 9컷을 찍어, 이때부터 이제 9컷으로 바뀌었어요. 배경이 점점점 단순해지면서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2021학년도 정시에서도 정모라 컷 9컷, 나머지 9컷은 뭘까요? 어떤 기본 컷, 조형적인 미를 다룬 거. 그리고 2022학년도 작년도 수시에서도 피사체와 배경의 색채가 조화로운 사진, 이 색채를 좀 분석해 봤더니 RGB, CMI,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이걸 이용해서 조형적으로 이쁘게 배치해서 촬영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정시에서도 소품의 형태, 색채, 질감을 이용한 조형적 표현 9컷, 이렇게 흰 바닥, 노란 배경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기출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자, 문제 자체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와있죠. 조형에 어떤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온다. 근데 그 전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많은 컨셉 촬영을 익히며 낯선 환경에서도 18컷을 찍을 수 있는 순발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컷수를 채우는 게 가장 힘듭니다. 서울예대 촬영실기 같은 경우는요, 학원을 늦게 오거나 늦게부터 연습하잖아요. 그럼 붙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왜?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을 한 그 실력 그대로 가지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잠 안 자고 외우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서울예대 촬영실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지 컷수가 채워지는 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무조건 컷수가 채워졌다고 붙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서울예대가 가장 경쟁률이 높고요. 제가 알기로는 촬영실기 비중이 포트폴리오나 구술 면접보다 훨씬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로즈업 컷을 극히 싫어하며, 왜냐하면은 예년부터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는 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극악으로 싫어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광각으로 찍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경과 함께 와이드한 앵글로 컷을 잡는 것이 요즘 컨셉이다. 그다음에 주제 컷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무턱대고 촬영하면 감점 마이너스 100점 때리기 때문에, 이를 위반 시에는 그냥 면접에서 만점, 포트폴리오에서 만점 받았더라도 무조건 떨어진다. 주제에 대한 이해가 다른 뭐 중대나 상명대처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점점 배경이 단순해지고 소품 또한 조형적인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 소품 또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단순한 것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 또한 그리 어렵지 않은 형식으로 출제되는 주제이다. 그 다음에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철저히 공부하고 촬영실기에 적용하는 기초적인 것에서 승패를 가를 확률이 높다.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또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 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것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죠? 초점, 구도, 노출, 간격,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한 컷당 30초에 쫙쫙 찍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2분 동안 연습하지 않고요. 10분 동안 연습합니다. 10분 동안 18컷. 한 컷당 봤더니 22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서 12분 동안 찍으면 2분이 남겠죠. 어떻게 보면은 배경과 피사체에서 그 주제에 힌트가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것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10분 동안 연습을 계속해 나갑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구도, 노출, 초점, 간격 이게 완벽해야 된다.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가짓수를 누가 많이 익히고 있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어떤 피사체가 나오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 구도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가짓수가 최소한 한 사람당 25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연습과 끝없는 반복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조형적인 것들이 요즘 계속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걸 좀 요약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의 요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점선면. 문제도 2번이나 나왔죠. 점선면. 그러면 어떤 걸 찍어야 될까요? 점을 찍어야 될까요? 선을 찍어야 될까요? 면을 찍어야 될까요? 다 같이 찍어야 될까요? 하나하나씩 찍어도 되고 3개가 다 합친 걸 찍어도 되고 2개를 찍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약 조건이 없어요. 너무나 거기 하나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점, 선, 면, 형태, 색깔, 질감, 공간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오는데요. 너무나 쉽게 잘 알지만 점. 우리 종이컵으로 점선면 찍는 게 나왔었죠, 한번. 선. 점이 연결되면 선으로 이루어진다. 선이 모이면 4가지로 모이면 4가지 면이 되고 면이 여러 가지가 모이면 이렇게 형태를 이루는 직육면체가 되고 여기에 색깔을 입히면 또 색이 재현이 되며 여기 표면에 어떤 텍스처가 있으면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이 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이런 조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 요소별로 처음에 하나만 연습하고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예전에 나왔던 단체 컷, 모든 피사체를 다 넣고 단체 컷을 찍는 연습 또한 실행하게 됩니다. 조형의 그럼 요소를 가지고 어떤 원리들이 있느냐? 동일, 변화, 리듬, 동세, 균형, 비례, 강조, 반복, 조화, 대비, 점층, 대칭 이런 거 중에 문제가 나왔었나요? 원근감도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통일은 뭐냐? 어떻게 보면요, 용어 중에 비슷한 것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통일감, 안정되고 이렇게 균형감이 있는 것, 통일감. 근데 변화, 여기서 하나만 뒤틀리면 이게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주제로 오래 안 나올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거죠. 리듬은 뭐죠? 뭔가 작은 게 커지거나 커진 게 작아지거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리듬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색, 뭔가 움직이는 동작이니까 커졌다가 작아지거나 작아졌다가 커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점점점 무채색으로 가거나 유채색으로 가거나, 동그란 거가 작아지거나 네모난 게 커지거나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지수별로 각각 정리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감이죠. 좌우 대칭. 이거는 통일하고도 약간 비슷한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 황금분할 1대 1.618에 의한 어떤 비례일 수도 있고 좌우의 대칭에 대한 비례일 수도 있겠죠. 강조는 뭐죠? 뭔가 좀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했던 2번의 변화, 요거랑도 좀 비슷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반복, 비슷한 패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반복이고, 조화, 딱 보면 통일감 안에서 이렇게 조화로움, 하모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비는 우리 중대의 문제에서 나왔었죠. 색채 대비, 명암의 대비, 형태 대비 이런 것들 각각 딱 보면 2개가 딱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층,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점점 어떻게 무언가 명암이 변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크기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정말 다양한 것들로 표현이 가능하다. 대칭,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이것도 통일감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요소 하나하나 다 피사체를 놓고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응용해서 찍을 수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형의 어법의 응용,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예상 문제들입니다. 운동감, 이체감, 원근감, 균형감, 무게감. 무게감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원근감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리듬감 왠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통일감 있게 찍어라, 아니면 뭐 강조를 통한 뭐 그런 것들을 찍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땐 이 9가지 정도 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의 기본, 그때 말씀드렸죠. 노출, 간격, 구도, 초점,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출, 화이트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 밝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촬영 실기를 하다 보면 이제 촬영 실기를 다 하고 면접 보는 날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큰 모니터나 이제 자기가 찍은 게 쫙 띄워져 있고 이렇게 서서 있으면 교수님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학생이 찍은 사진이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딱 보면은 노출이 언더된 거는요, 모든 사진을 한꺼번에 20장을 볼 수도 있고 이름표를 빠진 18장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노출 하나가 언더되면 시커멓다는 거죠. 그럼 바로 지적질합니다. 저거 몇 스탑 언더예요? 이 질문 나오자마자 바로 탈락이다. 차라리 언더보다 오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정이 최고고 그 다음이 오버, 최악이 언더예요. 언더. 절대로 언더로는 찍으면 안 됩니다. 18장 중에 한 컷만 언더돼도 탈락할 수 있는 게 서울예대 촬영 실기다. 그래서 화이트가 있으면 화이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게 찍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카메라 보면은 거기에 LCD 밝기 있죠. 이거 자동으로 밝게 어둡게 하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밝기를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동으로 놓고 찍는 연습을 하면서 적정한 밝기를 내 눈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죠. 네, 밝기, 노출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격 아주 중요합니다. 위아래 간격이 정확하게 맞으면 깔끔하고 좌우의 간격이 정확히 맞아야 깔끔합니다. 수평 수직이 맞출 때는 정확하게 맞추고 비틀어지려면 아예 비틀어서 정확하게 비틀어야지 이 사진 또한 깔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작년이었나요? 정물화샷 한번 나왔죠. 정물화샷은 저희 학원에서 항상 연습했던 겁니다.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2대8의 가르마에 약간 밑에 사이즈로 내려온 이 사진이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무지하게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정물화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런 마른 목골로 있는 이런 거를 피사체를 저희가 가장 큰 거 놓고, 두 번째로 작은 거 여기다 놓고, 이쪽에 놓고, 세 번째 작은 거 요 밑에다 놓고, 동글뱅이 무언가 흐트러져 가는 뭐 병을 이렇게 약간 흐트러져갖고 그 앞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연습하게 되는데, 변형을 하면 무조건 뭐 마른 목골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놔도 이렇게 정모라샷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정모라샷의 특징 뭐죠?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학원에서 연습하는 게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인가 중반에 나왔던 단체 컷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많은 피사체들을 거의 다 놓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 보면은 개별 컷 찍을 때 굉장히 하나 놓고 찍고 2개 놓고 찍고 이러면 굉장히 샷이 단순해지잖아요. 그 샷 중에 중간에 이제 여러 단체 4개에서 5개, 6개짜리 되게 많은 것들을 중간에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체 컷 한 10가지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단체 컷 따로따로 연습을 해서 이제 찍게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보여드리면, 부감샷, 위에서 찍는 걸 부감샷이라고 그러죠. 가운데 놓고 수렴이나 확산할 수 있는 돌려치기, 이런 거를 하나를 연습하게 되고요. 단체 컷 또 하나 중에 이제 다각형 만들기, 이것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는 부감샷인데 어떻게 노는 형태에 따라서 사각형이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동글뱅이가 될 수도 있고 반반씩 하를 수도 있고, 부감샷도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예대 촬영 실기까지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은 좀 부족하고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너무나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촬영석이 중앙대, 상명대, 서울예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예술이란 무엇이냐 같은 질문인데 너무나 어렵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달려보겠습니다.